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. 이제 내일이면은 8월달이 시작되는데 벌써 1년의 반이 더 지나고 이제 1년도 이번 연도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.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.88% 정도 오르면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오른 상태인데요.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경기 침체 양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FOMC에서 조기 긴축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조절해주고 있죠. 그리고 시장에서도 0.75% 자이언트 스텝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불안감 해소로 인해서 좀 올라준 모습이고, 지금 불안감 해소로 좀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상승 모멘텀이 되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연준에서 또 경기 침체 양상이 만약 더 보이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스탠스를 좀 변화를 하든지 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좀 말하는 입장을 좀 보여주면서 주식시장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포인트를 좀 건드려 놨습니다. 800포인트를 좀 건드려 놨지만 계속해서 이게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되고요. 지금의 반등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반등을 겪고 나서 이제 또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, 코스닥을 이제 좀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요런 자리에서 좀 받쳐준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월봉상 자리가 요런 자리들이죠. 그래서 요런 자리 좀 받쳐준 모습인데 아무래도 8월 달에도 요런 자리를 좀 계속해서 지켜주는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목요일날 브리핑하면서 얘기했었죠.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든이 친환경 관련해서 법안 발의할 가능성이 좀 있다,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법안을 발의를 했고, 그래서 지금 동국 SNC 대명에너지가 금요일날에 좀 상당히 거래량과 동반돼서 좀 상승폭이 좀 큰 상태였습니다. 저는 대명에너지를 따로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은 아침에 뭐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바로 상한가 마감해버리고 살짝 풀리긴 했지만, 이게 살짝 풀렸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대명에너지가 대장이었으면은 다른 종목이 갑자기 대장으로 바뀌면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대명에너지는 따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.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에서 저항도 좀 많았고 요런 자리에서 저항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 2만원을 좀 지켜주면서 21,000원까지 또 돌파를 해준다면은 또 괜찮게 또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차트 자리입니다. 저 같은 경우 동국 SNC를 매매를 했었는데, 동국 SNC도 풍력 관련주죠. 동국 SNC도 이런 자리에서 좀 차트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저는 좀 괜찮게 좀 보고 있었고, 그리고 또 이런 자리 좀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죠. 이런 자리들이 6,660원, 결국 6,700원쯤 되는데 결국엔 여기서 고점 만들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습이죠. 요런 자리에서 고점
만들어 놓고 좀 빠졌다가 옆으로 버텨주면서 저점을 한번 시원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서 또 지켜주는 자리죠. 여기가 또 지켜줬다가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었는데, 이런 차트가 나올 때는 여기 앞에 오전 고점을 넘는 자리가 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왜 이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못 닫았나?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한가 풀었다 다시 말았어요. 11시쯤에 아니죠, 한 10시 한 50분, 거의 11시쯤이죠. 동북 SNC 같은 경우에도 요쯤에 올렸죠.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을 때 오늘 얘는 상한가를 못 닫겠구나, 그렇게 좀 느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상한가를 닫을 것 같았으면은 또 VI가 걸리면서 2차 VI가 걸리면서 시원하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. 그렇기 때문에 동고 SNC는 저항 맞고 좀 매도 물량 좀 많이 나왔지만 잘 버텨주는 거 보고 한 요런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오겠다 싶어서 7,100원 걸어놨었는데 뭐 체결돼가지고 살짝의 좀 수익 좀 챙겼고요. OCI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보던 종목이죠. OCI 같은 경우에도 얘는 시초가 매매를 좀 진행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갭이 좀 괜찮게 뜨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. 3%에서 5% 내지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했고, 살짝 밀리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고점 부근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버텨주면서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죠. 그리고 자리가 어떤 자리냐, 요런 3일선 다음에 여기 12만원 자리 좀 잘 지켜주는 자리였고, 위에 저항받은 부분은 앞에 좀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 번쯤은 받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, 그래서 딱 여기 좀 걸어놨었는데 여기도 좀 체결이 돼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. 저 STN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시가가 좀 상당히 갭이 좀 높게 뜬 상황이었어요. 한 몇 프로였죠? 7%인가? 네, 7%인가 8% 아마 이때 갭이 떴었어요. 그래서 매매를 따로 하지 않고,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법안이 발의됐다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상승이 될 수는 없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는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까지. 내 9시 시초가 가격은 장전에 동시효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들어가기 좀 높은 자리인 것 같다, 갭이 좀 상당히 많이 떴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SDN은 좀 패스를 했습니다. SDN은 그래도 OCI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는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. 자,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하나 방산주 뭐 합병 뭐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잘 올라왔죠.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코스피 종목이고 시가총액 또 3조 2,600억이 되는 종목입니다. 근데 여기서 바닥을 기어가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한순간 7%가량이 올라왔어요.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? 코스피 시총이 3조짜리인데 이렇게 올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? 그리고 증권사 뉴스가 이때 나오지 않았을 때라고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올리려면은 특정한 뭔가 뉴스를 붙여줘야 되지 않나? 그렇게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때까지는 뉴스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.
근데 이디에 뉴스를 붙여주면서 또 이 자리를 또 잘 지켜주는 모습이에요. 58,400원 부근인데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? 요런 자리죠. 요런 자리인데 앞에 계속 저항을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도 계속 지지를 잘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또 매수를 또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도 관점은 얘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앞에 요런 자리들이 있죠. 뭐 솔직히 앞에 여기 있는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.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안전하게 65,000원 부근에서 좀 체결을 좀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현대로템, 그 다음에 항공우주.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안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종목 매매를 한 이유가 차트가 괜찮게 보이죠. 이렇게 이평선을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후 옆으로 좀 버텨주고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단봉들이 나왔죠. 제가 했던 얘기, 단봉들이 나오면은 좀 요새 최근에 좀 잘 오르는 추세가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현대 로텐도 약간의 수익이죠. 그냥 한 목요일 고점 넘기고 지지를 확인하고 저는 그냥 매수를 하고 좀 안전하게 한 2% 정도 좀 먹고 좀 체결을 했고요.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.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단봉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,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또 깨지 않았어요.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평선 5일선, 3일선에 대한 지지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얘도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이런 데 자리 넘고 지지를 해주는 거 보고 살짝 얘는 수익을 못 봤어요. 왜냐하면은 현대로템이 저는 이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면서 방산주도 한번 움직여주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. 항공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, 근데 항공우주는 생각보다 현대로템보다 제 생각대로 좀 잘 움직여줬고, 근데 현대로템은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줘가지고 수수료를 좀 손실 좀 봤습니다. 이제 CS 베어링, CS 윈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보던 관점으로 좀 매매를 했고, CS 베어링, CS 윈드 중에서 CS 윈드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뚫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손실이 좀 적을 것 같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로봇 8월달에 잼스 나오면서 에브리봇, 퍼스텍, 로봇 등등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, 휴림 로봇, 스맥, 에브리봇, 퍼스텍 등등 또 여러가지 좀 로봇 관련주들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적진 않았습니다.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은 잘 정리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제 태양광 풍력 시세를 줬으니까 이제 뭐 수소 원전 관련해서 또 시세를 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수소 원전도 따로 정리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일단 월요일은 일단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 테마로 해서 좀 볼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UAM 관련 법안도 나올 거고 8월달에 잼스 출시도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7월 수출입이 발표가 이제 내일 있죠. 그리고 7월 소비자 물가도 화요일날 발표가 있고 8월 5일에는 미국 7월 고용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식시장을 좀 계속해서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는 게
코로나 때처럼 그러한 상승을 좀 기대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과 또 아니면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